아니 이거 그냥 틀기만 해선 안 나온다며. 대체 어떻게 눌러야 전기세가 안 나오는 거야? 남편분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대답했죠. 기사님이 그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두 분의 작은 대화를 들으며 저는 다시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4가지 방법과 이 버튼 설정으로 한여름을 전기세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 70만 원 혜택까지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30년을 설치기사로 살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떤 집은 같은 모델인데도 전기세가 2배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 차이는 대부분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누군가의 여름을 지치게 만들거나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단순히 기계를 달고 전원을 확인하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세 때문에 웃는 얼굴과 찡그린 얼굴이 갈렸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버튼 하나의 차이가 한 달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나누고 같은 하루가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낀다고 외출할 때마다 끄십니다. 마트 잠깐 다녀오거나 병원 진료 몇십 분 다녀오는 동안 에어컨을 꺼두는 것이 당연한 줄 아십니다. 하지만 인버터 에어컨은 켰다 껐다 할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실내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야 하니 그 순간 실외기가 풀출력으로 돌고 결국 하루 중 전기 소모가 가장 많은 5분이 반복됩니다. 반면 계속 켜두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실외기가 아주 조용히 돌아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가는 것과 정차 후 급가속을 반복하는 차의 연비 차이와 같습니다. 외출이 90분 이내라면 켜두는 게 오히려 더 절약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만 지켜도 대부분의 집은 여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은 조용하고 찬 바람이 적게 나오니 전기를 덜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는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차이는 체감뿐이고 내부 에너지 소모는 유사합니다. 다만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을 땐 제습이 훨씬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제습이 습기를 더 잘 제거하거든요. 실제로는 냉방보다 최대 2.7배 더 많은 수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제습만 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냉방으로 한두 시간 먼저 돌리신 뒤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해야 냉기와 뽀송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분들의 집은 여름철에도 눅눅하지 않고 바닥도 끈적이지 않게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아야 하니 아래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직접 바람을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람은 항상 천장 쪽 위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고르게 퍼집니다. 실제로 같은 모델, 같은 평수 집에서 바람 방향만 달랐는데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아래로만 틀면 바닥에만 냉기가 고이고 센서는 계속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는 더운데 발만 시원한 이상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컨 앞에 놓인 가구들. 장롱이나 냉장고가 앞을 막고 있으면 냉기가 방 전체로 퍼지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죠. 냉기가 장애물에 부딪혀 순환이 멈추면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야 온도도 균일하게 떨어지고 실외기도 덜 움직입니다. 저는 이 작은 공간 구조 변화 하나로 고객님 댁의 전기세가 확 떨어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전기세 절약에 있어 가장 강력한 기능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바로 리모컨의 오토 버튼입니다. 모델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마트, AI, 에코, 절전, 지능형 등등. 하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자동으로 실외기 출력을 낮춰 에너지를 줄입니다. 일반 모드는 온도를 맞춰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갑니다.
반면 오토 모드는 스스로 멈추고 쉬고 조절합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제가 설치한 두 집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 집은 일반 모드, 다른 집은 오토 모드. 전기요금은 약 36,000원 차이 났습니다. 단지 버튼 하나 누른 차이였습니다. 오토 버튼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바꿉니다. 이 기능을 알고 나서도 누르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눌렀을 때 바로 시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토 모드는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처음 몇 분은 세게 돌다가도 온도가 적절해지면 바로 전력을 줄입니다. 실외기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게 조절합니다. 마치 사람의 호흡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누르고 나서 최소 30분은 그대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에어컨이 실내의 구조와 공기 흐름을 파악하고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못 기다리십니다. 켜자마자 시원하지 않다고 다른 모드로 바꾸시거나 전원을 껐다 켜는 바람에 오히려 학습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계속 처음부터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야 하고 전기세는 더 올라갑니다. 오토 모드는 믿고 맡겨야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햇빛 차단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살은 실내 온도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끌어올립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커튼을 열어두면 냉기는 빠지고 열기만 들어옵니다. 특히 창이 큰 아파트나 단독주택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에어컨을 켜기 전에 커튼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리시라고요. 더운 공기를 막는 게 첫 번째 절전입니다. 심한 경우엔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를 1.5도 이상 낮춰줍니다. 이 1.5도가 실외기의 작동 횟수를 크게 줄이고 결국 전기요금을 낮춥니다. 냉방 효율은 창문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필터 청소입니다. 에어컨 내부에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으면 찬바람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실외기 입장에서 보면 계속 덥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실외기는 쉴 틈 없이 돌아야 하고 에너지 소모는 올라갑니다. 필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빼서 먼지를 털고 물에 씻어 말려야 합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찬바람도 빨리 나오고 에어컨 작동 시간도 줄어듭니다. 아주 단순한 관리지만 전기세 절약 효과는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들 모르시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건데요.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경우 여름철 냉방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건 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린 어르신 댁도 이 제도로 에어컨 설치비와 여름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여름을 견디는 마음에도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뭐 대단한가 하시지만 실제로 그 작은 차이가 열사병을 막고 탈진을 줄입니다. 제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건 버튼의 기능보다 그걸 쓰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시원해야 생각이 나고 쉬어야 다음 날이 오니까요. 여름 내내 더위를 참고 참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걸 생활로 만들기 위해선 에어컨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잘 써야 합니다. 그 출발이 리모컨의 버튼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은 단순히 기계를 벽에 다는 게 아니라 그 여름을 지탱해줄 도구를 놓아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름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집에서 저는 늘 마지막 확인을 하며 돌아섭니다. 리모컨이 잘 작동하는지, 바람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커튼이 닫혀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이 다시 조금 더 시원해졌는지. 그때 문득 저를 따라오던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진짜로 저 버튼 누르니까 안 더워. 아이는 리모컨을 가리키고 있었고 엄마는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기억합니다. 리모컨 하나에 담긴 여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어쩌면 아주 작은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출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켜두는 게 낫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켜고 끄는 순간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둘째, 냉방과 제습은 상황에 따라 번갈아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냉방으로 집안 온도를 낮추고 이후에는 제습으로 습도를 잡아야 효과도 좋고 전기도 아낍니다. 셋째, 바람 방향은 위로 천장을 향하게 두셔야 공기가 순환하면서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발끝만 차고 머리는 더운 상태는 효율도 나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넷째, 오토 모드 버튼을 꼭 누르세요. AI, 절전, 스마트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능은 에어컨이 스스로 작동을 조절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이고 전기요금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가정은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창문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입니다. 바깥 열기를 막고 안의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이 기본이 결국 냉방 효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절약 방법을 다 쓰고도 전기세가 걱정된다면 꼭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상당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여름 에어컨 사용을 훨씬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세 걱정 때문에 가족들이 더위를 참지 않아도 되고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름 말입니다. 실은 에어컨 설치하러 가면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콘센트 위치고 다른 하나는 그 집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더위를 얼마나 견뎌왔는지 그 눈빛에서 보입니다. 방마다 에어컨을 돌릴 수는 없어도 거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면 그 집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압니다. 여름밤 아이가 더위에 땀을 흘리며 뒤척이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컨을 넘겨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덜 걱정하셔도 됩니다. 사실 어떤 설명보다 그 말이 가장 시원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대단한 걸 바꿔야 여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대의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버튼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냉방은 거창한 공사가 아닙니다. 온도계에 표시된 숫자도 아닙니다. 더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하나가 진짜 냉방입니다. 그걸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리모컨을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 집 창문에 커튼이 닫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조용히 안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에도 아마 누군가 더위를 참고 있을지 모릅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손 위에 가볍게 올려놓듯 말할 겁니다. 이제는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이 버튼 하나면 됩니다. 여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위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